남부순환로를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교차로인데 차선이 살짝 보이 교차로 가운데 되어 있어가지고 살짝 핸들을 꺾으려고 했지만 잘 찾아서 교차로를 진출했습니다. 정체가 있는 구간인데요. 다른 차량들의 간격에 비해서는 조금 넓게 운행을 하지만 차량의 흐름에 방해 주지 않으면서 운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여드렸던 길하고 좀 다른 경로라 가지고요. 촬영을 시작했고요. 화면에 파란색 줄이 보이면 테슬라 모델 3 차량이 스스로 차선을 인식해서 속도와 차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잘 안 보실 텐데 왼쪽에 좌회전 유턴 차선이라서 살짝 차선이 끊겨 있었거든요. 그러면 살짝 얘가 애매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살짝 핸들을 꺾을까 말까 고민을 하더라고요. 핸들을 잡고 있어요. 항상 느껴지는데요. 꽉 잡고 있지 않아도 살짝만 잡고 있어도 핸들에서 그 감각이 느껴집니다. 어제도 유튜브에서 전문적으로 차량 리뷰하는 채널에서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리뷰하는 걸 봤는데요. 다른 리뷰들에 비해서, 전문 리뷰에 비해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죠? 헛바퀴로 들어왔는데 얘가 감속하면서 집어 넣어줬습니다. 이런 부분 되게 좀 불안하긴 할 것 같은데 저도 하면서 처음엔 불안했거든요. 근데 정말 정 불안하면 중간에 브레이크를 밟으시면 되니까요.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내비를 잠시 침묵의 모드로 바꿔두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차선이 저쪽에 끊겨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풀리죠? 차선이 풀리면, 차선이 끊기면 조금 약간 애매합니다. 하지만 풀려도 여전히 속도,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차가 끊겼는데 왜 차가 마음대로 가지라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다시 켜시면 되고요. 이렇게 직진하는 경우에 차선만 유지가 있다면, 지금 차선이 없죠? 헷갈려 합니다. 엄청 헷갈려 하죠.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선이 없는 곳에서 아무래도 헷갈려 하는 경향이 많아가지고요. 항상 핸들을 그래서 손에 놓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느낌이 딱 오니까, 느낌이 왔을 때 풀렸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핸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다시 자율주행이 가능한 구간에서 더블 클릭하는 느낌으로 기어 레버를 밑으로 2번 내리시면 자율주행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이라는 게 뭐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1레벨은 뭐 2레벨은 뭐 3레벨은 뭐.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차량을 좀 주행을 해보셔야, 운행을 해보셔야 느껴지는 부분이라, 책에 써있는 그 레벨들이 정말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운행을 해보셔야 아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차선이 지금 중간에 끊겨 있잖아요. 이번에는 찾아갑니다. 저 따로 핸들을 꺾지 않았고요. 차선이 없죠? 헷갈려 합니다. 풀립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 시 가장 큰 부분, 자율주행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차선 부분이고요. 차선이 끊기게 되면 얘가 헷갈려해요. 이제 앞에 차량을 따라가는 경향, 그걸 보이는 것 같은데, 차선이 끊기게 되면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되나? 합류해야 되나? 헷갈려 하면서, 많이 헷갈리면 바로 핸들이 풀리게 되고요. 자율주행이 풀리게 되고요. 그래서 핸들에 항상 손을 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시내주행,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상상하는 자율주행은 이런 끊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손도 놓고 내가
심지어 잠을 자고 있어도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거를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레벨 단계에도 그렇게 써 있는 것 같고, 써 있을 것 같고. 근데 한동안은 아무리 그런 기능이 나왔다고 광고를 하더라도 핸들에서 손을 못 놓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출발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운행을 하고요. 오히려 제가 출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하게 천천히 가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출발하자마자 바로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존의 엔진 차량하고 감이 달라가지고 출발이 좀 스타트가 이제 오토바이 치고 나가는 것처럼 빨리 치고 나가게 돼요. 이걸 아무리 살살 밟더라도. 근데 자율주행 켜놓고 출발하게 되면 그거를 잘 조절해 주니까 오히려 약간 느리다 싶을 정도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그 T맵에 보시면은 운전 습관? 그 점수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점수가 이 테슬라 모델 3 운행하면서부터 엄청 낮아졌어요. 제가 특별히 과속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아마 출발할 때 그 출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풀어서 진입을 했고요. 많이 막혀있는 구간이라 막혀있는 구간에서 끼어든다는 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라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풀고 제가 차선 변경을 했습니다. 요 이제 차선 변경을 잘 하는 부분이 풀 셀프 드라이빙으로 얘네가 팔고 있는 부가 서비스라고 표현하면 좀 웃기긴 한데 좀 말 그대로 부가 서비스거든요. 따로 추가 비용을 받으니까 옵션인데, 제가 구매했을 때는 추가로 770만원의 비용이 들었는데요. 대략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기억 안 나고 770만원, 80만원? 800만원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걸 추가한 건데 지금은 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900만원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상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요렇게 지금 차량을 따라가고 하는 부분은 그 옵션을 넣지 않아도 다 되거든요. 안 되는 부분은 크게 차선 변경을 아까처럼 제가 마키니가 직접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차선 변경할 때 자율주행을 풀고 차선 변경하고 다시 자율주행을 켜고 해야 되는 부분이 풀셀프 드라이빙을 추가하지 않으면 그건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에 따라서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경로를 찍어 놓고 그 주행을 하게 되면 진출입로를 본인이 알아서 진출입하는 거, 그거랑 이제 주차한 다음에 차를 빼고 넣고 하는 그 세 가지가 가장 크게, 빼고 넣는다는 게 자동으로 빼고 넣고 하는 부분, 크게 세 가지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제가 어제 본 자동차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요거 추가하겠냐고,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근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좀 그래요. 가격 대비해서 너무 비싸요. 이게 그 정도 가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운행하면서도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기왕이면 테슬라 모델 3를 구매했으니까 그곳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추가를 한 거고요.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또 재밌는 게 얘네가 진짜 부가 서비스처럼 나중에 추가할 수 있어요. 비용을 지불하면. 근데 계속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먼저 구매할 때 지불을 했고요. 차선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히는 구간, 시내에서 막히는 시간대에서는 사실은 쓰기 힘들어요. 그래서 차선 변경하기 위해서는 직접 이렇게 자율주행을 풀고 직접 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요런 시간대에는. 근데 그거 제외하고, 그리고 또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 데서 운행할 때는 필요해요. 편해요.
써보시면 이게 차선 변경한다는 게 되게 신경 쓰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자꾸 제가 테슬라 모델 3를 사람처럼 취급하는데 테슬라 모델 3가 상황 판단을 다 해서 진행을 하니까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거죠. 오히려 잘 하고 있나 감시를 하고 있으면 되니 훨씬 더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런 게 편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회전 했을 때 우회전까지 좀 자연스럽게 되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되죠. 경로를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을 따라가서 꺾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율주행을 풀고 우회전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이 위주가 되시는 분이라면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안 넣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정말 쓰다가 필요하면 나중에 옵션을 넣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구매도 가능한 거니까 처음 구매하실 때는 그걸 빼놓고 구매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도 지금 이게 스탠다드 플러스,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맨날 헷갈리는데 아무튼 가장 기본 등급 모델인데 기본 등급 모델의 가격에 지금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되는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넣는다고 하면 확실히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차량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보면 차량이 차선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풀어주는 게 안전하죠. 안 그러면 얘가 저 차량이랑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서거나 혹은 정말 아슬아슬하게 지나치거든요. 부딪히지 않으니까 지나친다라고 생각해서 지나치는데 불안하니까 그럴 때는 핸들에 힘을 주셔가지고 자율주행을 풀고 운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막 섞여 있어서 헷갈리는데 기본적으로 테슬라 모델을 사면 다른 차량들, 다른 차 회사들에서 지원하는 보조적인 자율주행 있잖아요. 이 용어가 저도 맨날 헷갈리는 것 같아요. 보조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차량 주행하는 기본 옵션은 들어가 있어요. 지금처럼 차선을 읽어서 차량의 흐름과 주변 차량과의 간격을 확인해서 정해진 속도 기준 내에서 운행하는 요 옵션, 요 기능은 옵션도 아니죠. 기본 장착이 되어 있어요. 테슬라를 사시면. 근데 거기에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해가지고 추가 금액을 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알아서 혹은 방향 지시등을 지시했을 때 그 다음에 그런 진출입로를 알아서 들어간다거나 내비게이션을 세팅해 놓으면 내비게이션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NOA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차량의 주차가 거기에 포함되지 잘 모르겠네요. 주차는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차를 이제 앞으로 빼고 뒤로 놓고 하는 기능 있잖아요. 요새 현대차에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기능도 그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에 껴 있어요. 약간 묶음 판매처럼. 근데 그 기능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도 약간 애매한 게 이 차량 핸드폰 앱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그 기능이 작동을 하는데 그 핸드폰 앱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차량의 상태가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예를 들자면은 지하주차장 같은 데 있으면은 GPS가 작동 안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내가 핸드폰하고 이 차량이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 차량의 위치를 GPS가 파악을 하는데 그걸 모를 거잖아요. 이 차량 내에는 LTE 모듈이 있어가지고 LTE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하는 그 LTE도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엔 GPS일 것 같아요. GPS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면 그 기능이 동작을 안 해요. 그 동작이 되게 답답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게 차를 댈 때는 좁은 공간, 차 문 주차한 다음에 열기 좀 애매할 때, 내리기 애매할 때 되게 좋은 기능이어서 주차할 때는 그 기능을 써서 먼저 내린 다음에 일자로 해놓고 먼저 내린 다음에 차량을 넣어놓고 차를 빼러 시간이 지나서 차를 빼러 갔을 때는 이 차랑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앱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차를 빼고 넣는 기능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되게 사기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몇 번 그거 경험하니까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기능 자체가 지금 보시면 제가 깜빡이 켜서 이렇게 진입한 요거 자율주행 풀지 않고 깜빡이 지시등, 방향 지시등을 켜서 그냥 진입을 했고요. 요 기능이 이제 저는 770만원 정도 주고 산 거죠. 그래서 한번 깜빡이 켤 때마다 7만원씩 내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쓸수록 줄어드니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게 돌아가자면, 그래서 그 풀셀프 드라이빙에 들어있는 그 차량을 직선으로 앞으로 빼고 뒤로 넣고 하는 기능이 야외에서는 잘 될 것 같아요. 야외에서 저는 잘 안 써봤는데, 저희 주차장이 대부분 다 지하에 많이 있잖아요. 지하에서는 항상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항상 안 되면 아예 포기할 텐데, 될 때는 되고 뺄 때 안 되니까 정말 더 난감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안 쓰게 돼요. 더 뭔가 발전하면 쓰겠는데, 차라리 정말 현대차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 앞뒤로 빼는 기능이 그냥 차를 앞으로 빼고 뒤로 넣는 기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더 기능을 좋게 하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불편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주차장이 야외가 주로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대부분 다 지하 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거의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풀셀프 드라이빙의 옵션 중에 또 그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일 텐데, 그것도 쓸 필요가 없고, 시내에서는 차선 변경을 깜빡이로 하는 거 살짝 쓰기 애매하고, 자동 진출입 말씀드리면 고속도로나 뭔가 조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제 스타일상은 해보면 너무 차선 변경을 많이 하고, 가장 차선 변경을 얼마나 자주 할 건가에 대한 옵션이 있어요. 그 옵션 중에 가장 낮은 거를 선택을 해도 너무 빠르게, 아니죠, 너무 자주 차선 변경을 하다 보니까 제 스타일하고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능도 정말 멀리 갈 때는 쓰지만, 진출입을 많이 할 필요 없는 구간, 차선 변경을 많이 할 필요 없는 구간에서는 쓰지만,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를 탈 때는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 가지 기능을 잘 안 쓰게 되는 시내 운행이 주로 되는 분들이라면 거리도 그렇게 많이 쓰실 필요가 없으니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을 구매하시면서 풀셀프 드라이브 옵션을 안 넣으시면 꽤 나름 합리적인 가격에 자율주행이 되는 테슬라 모델 3를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의 거리, 운전 보통 하는 이제 상황들을 생각하시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차선 변경 근데 물론 이제 향후에 정말로 완전 정말 자율주행이 돼서 운전자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이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고 진행이 되는 날이 온다면 그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물론 값이 오르겠죠. 테슬라 하는 거 보면은 구매 값이 올릴 겁니다. 하지만 그거를 확인해보고 그때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 옵션을 추가했는데요. 그래서 별로 후회는 없고 재밌어요.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못하는 거와 하는 건 다르니까요. 근데 차량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해보면 퍼포먼스나 롱레인지 모델을 쓸 때는 그래도 좀 뭐 비중으로 납득이 되는 수준이지만,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차값 대비해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그 기능은 나중에 필요하실 때 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 기속 자율주행 제가 켜놓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행 피로감은 본인이 운전할 때에 비해서 뭐 절반 이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갈 수 있다는 자체가 자율주행을 켜놓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안 그래도 할 말을 항상 하니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 더 마음이 편하죠.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테슬라 모델 3 자율주행을 한다라는 거는 테슬라 모델 3가 전적으로 이 차량 운전한다기보다 보조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 타고선 서로 나눠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도, 자율주행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것도 실망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추천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하지만 저처럼 운전을 그렇게 썩 즐기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근데 뭐 기사를 둘 수는 없고 본인이 운전을 해야 된다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시는 게 엄청 좋은 선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터널 구간에서도 전혀 문제 없이 자율주행이 되고요. 터널 끝나자마자 우측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율주행 그대로 하려면 깜빡이 켜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구간이 짧아요. 그래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깜빡이를 켜서 자율주행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자율주행을 풀고 진입을 하는 편인데요. 한번 지금은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되는지 깜빡이를 켜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멀리 우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이를 키면서 인식 못했습니다. 이제 풀었고요. 너무 짧아요. 얘가 인식하기에 너무 구간이 짧아서 지금 제가 풀어서 직접 운행을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보조 운전하시는 분하고 나랑 같이 필요한 구간을 번갈아서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다시 또 자율주행 켰고요. 이럴 때도 깜빡이 켜서 차선 변경하라고 하면서 주변을 살피는 거죠. 잘 하나. 네, 여기까지 그동안 주로 다녔던 길하고 조금 루트가 달라서 다른 길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 촬영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